프로스포츠는 시간과 공간을 파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와가지고 굳이 내 아까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올만한 그런 유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가 재미없으면 경기장 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그런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금 들여가지고 저 엘리트 선수들 키워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왜 국위선언이야? 정말 파격적인 얘기긴 한데 K리그 선수들 너무 건방져요. 니네가 갖고 있는 산업 규모에 비해 고자세야. 제 중계방송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음에는 내 중계방송을 안 듣게 만드는 거. 다음에는 경기장에 가게 만드는 거. 성적이 곧 낭만이다라는 명제를 구단들이 먼저 깨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저는 K리그 팬이 2020년대에 늘어난 팬이 80%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K리그 파이가 100이라고 맞지. 하면 20은 기존 팬들이고. 그래서 80% 팬들 중에서 그런 과거의 감성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20%가 누리던 그 감성을 계속 강요하면 네. 시대가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하지. 그런 것도 있어. 사람이 가장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반은 상대가 아는 얘기를 하고 반은 모르는 얘기를 해. 섞어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 진짜 많이 아는구나. 그렇지. 라고 신뢰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2대8 정도의 그 점유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2가 알고 있는 8이 모르는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8이 감화가 된다니까. 근데 그게 북측광장이 추구하는 방송인 것 같아. 나는 그래. 옛날 이야기. 북측광장 올려치기. 아니 근데 이게 틀 이야기. 저는 왜냐면 저는 비교적으로 좀 늦게 입문한 편이라 저도 16년쯤 입문했다 했잖아요. 이 형은 뉴비고 여기는 이제 올드비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5대5가 슥 섞여요. 방송을 하면. 그럼 채팅창도 그땐 그랬지. 좋아. 옛날이요 하다가 또 이제 예비군처럼. 작년에 유입한 전북 팬인데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무려지는 거예요. 보면서. 맞아요. 섞어야 돼. 저희도 그거를 추구하는 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자꾸 커뮤니티를 보게 되고 그래야 공부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를 보는 거는 이제 거의 안 보는데 항상 쳐봐요. 민심이었던지.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축구가 요즘 재미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PL에서 박지성이 많은 맨유 팬들을 양산해냈고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많은 토트넘 팬을 양산해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는 손흥민이 떠난 이 시점에서 다음 그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축구의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준일에게 손차박을 묻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차박이요? 네. 순위 매기기. 순위 매기기는 좀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그치.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더 감동이었던 순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나에게 더 감동이었던 순서로 가야지. 맞아, 그게 맞아요. 네. 네. 저의 감성으로는 네. 박지성, 차범근, 손흥민. 저도 박지성 때문에 해외 축구를 정말 열심히 봤었으니까. PSB 있었을 때부터. 완전 저는 PSB의 말년을 봤거든요. 맨유 QPR 말년이랑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유로 2000쯤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축구를 좀 열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유로 2000. 그래서 2004년이 저한테는 약간 황금기였어요. 왜냐면은 PSV가 그때 챔스 4강 올라가가지고 밀란 상대로 네. 진짜 박 터지게 싸웠는데 박지성이 거기서 골까지 넣었네. 맞아요. 뽕이 막 차올라. 뽕이 차오르고 2004년은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간 해입니다. 1학년일 때예요. 그리고 위닝 11을 접했던 때예요. 그리고 풋볼 매니저를 진짜 열심히 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국룰 패턴인 것 같아. 그래. 이게 진짜. 진짜 국룰 패턴. 저도 똑같아요. 저도 피파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FM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거기에 플러스 유로 2004를 했네. 야, 이거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이미 나는 먹고 살 길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요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때 진짜 소름 유로가 돋는다, 그리스가 네, 맞아요. 레아겔 감독이 그리스가 우승했던.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절을 또 떠올리니까 또 소름 돋아. 다시 가서 축구 보고 싶다. 그렇지. 그때가 좋았던 거야. 못 본 눈 삽니다. 그때 당시에 축구가 더 재밌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이게 진짜 감성이. 명쾌한 해답이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디올라 감독님이 축구를 망쳤다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조금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봐봐. 유로 2004 같은 경우에도
유로 2008, 유로 2004 이런 대회를 전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유로 2000도 그렇고. 근데 2004 같은 경우에는 오토 레아겔 감독이 나와가지고 극단의 안티풋볼을 맞아요, 하면서 진짜.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난 너무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은 언더독이 올라와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동화를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축구에 한창 빠져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좋아하던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때 잔뜩 뛰었고, 뭐 피구의 말년이라든지 지단도 있었고, 그치. 뭐 다 있었어요. 네. 예, 뭐 베컴도 있었고 다 있다 보니까 그때의 감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축구가 지금보다 재밌게 느껴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재밌지는 않았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스타 플레이어들은 베컴, 피구, 피구, 지단. 저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들은 좀 카카랑 네드베드 같은 스피드 네. 스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은 또 이제 또 돌아서 또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러게. 지금도 해외 축구를 보시면 좀 마음 설레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시절 그 향수처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가장 메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비교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좋아하고 뭐 그리즈만을 진짜 좋아한다고는 해도 그 당시에 메시만큼 내가 선수로서 좋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저는 당시에 그 패스 잘하는 도사들을 좋아했거든요. 부스케츠나 피를로, 알론소 이런 선수도 엄청 좋아했어요. 모드리치. 근데 이런 선수들은 이제 진짜 나오기 힘들어지는 이 스타일의 시대가 올 그렇죠. 것 아니 같거든요. 뭐 당장 90년대만 보더라도 후이 코스타라든지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세리아에서 활약을 하면서 좋은 10번들이 양산이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10번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예. 트랙 아르티스타. 뭐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막 사라지고 뭐 리켈메 보고 마지막 그 낭만적인 플레이메이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축구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즘 입문하는 이제 친구들은 한 10년 후가 되면 그 그때가 이런 좋았지. 우리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낭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의 지금이 낭만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2022년이 나한테 낭만이었다니까. 근데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는 없었잖아. 내가 아무리 많은 축구 컨텐츠를 봤어도 사실 K리그에는 뭐 물론 강부자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축구 할아버지, 축구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창단부터 이 팀의 경기장을 나의 집처럼 오셨던 분들, 나의 일상처럼 오셨던 분들, 야구 쪽엔 좀 있으신데 축구에는 조금 없으신 것 같아. 근데 그런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맞아요. 그런 콘텐츠는 좋을 것 같아. 뭐 수원 삼성에 되게 또 할머니 팬분 또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당신의 최고의 레전드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맞아. 물어보면. 옛날 수원 삼성과 지금의 수원 삼성이 주는 감동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막 이런 질문. 아니면 뭐 PL에서 부디슨 파크라든지 뭐 그런 데 앞에서 정말 오래된 에버튼 팬한테 당신의 최고의 시즌은 몇 년이었나요? 이 최고의 선수는 누구였나요? 이런 거. 그때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겠네요. 그렇죠. 나보다 더 오래 축구를 보신 분들한테. 캐스터님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님 말고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감독님이 있어요. 이런 축구는 정말 재밌었다. 다빈이는? 저는 테나으요. 변태인가?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로. 변태야? 아약스 시절 테나으만. 아약스 시절 그 1819 챔스를 씹어먹던 그 테나으는 앞에서 스리톱이 무한 스위칭을 가져가지고 반더백이 박스 타격 가져가지고 후방에서는 더리우트랑 블린트, 더용을 통해서 후방 빌드업을 유려하게 펼치면서 상대를 유린했어 거의. 그 더용이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 이거 알겠어요. 했는데 모드리치 그다음에 알겠어. 세 명이 갑자기 부조조조 근데 이러면서 가 있어 빠진 거. 지금. 그래. 거길로 갔어 이미 지금. 그때 내가 좋은 거야. 그때의 테나를 알아봤던 내가 좋은 거야. 맨유의 테나는 누구죠? 누구죠? 그러면 소개님이 있어요? 저는 감독으로서 뭐 완성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와 저 사람 진짜 낭만 개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10년 전 라리가 라요 바에카노의 감독, 지금 웨스트햄의 수석 코치 파코 헤메스. 오, 진짜 의외다. 파코 헤메스가 그때 당시에 완전 개상남자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리그 강등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바르셀로나를 씹어먹는 전진 압박과 티키타카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점유율을 그 당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겼던 팀이에요. 진짜요? 라요 바이카노가. 빡센데? 근데 그렇게 좀 낭만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한테 10대2로 발리고 막 이런 축구도 했었거든요. 근데 난 그 축구가 너무 좋았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유럽 클럽 대항전 직전까지도 가고 그랬었어요. 뭐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진 못했는데 막 라리가 8위 막 이렇게 기록하고 했었던 되게 좋았던 시절에 라요를 저는 중계 방송을 하면서 봤었으니까 와 저때 저 축구 진짜 개 매력 있었지. 절대 무승부는 없는 축구. 이기는 거 아니면 져. 무조건 전진 앞으로. 예, 그래서 그 축구가 저는 가장 좋았었어요. 사람마다 견해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나도 어떤 시즌에는 최용수 감독님의 축구가 좀 좋았지라고 하다가 또 어떤 시즌에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축구를 보냈다가 나의 현재 상황이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아. 그래. 진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안성재 셰프님이 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 자기는 짜장면을 직원들 못 먹게 한다고. 그걸 먹으면 100% 간을 못 맞춘다. 근데 이제 나도 옛날에 해외 축구를 일부러 안 본 적 있어. 간을 못 맞춰서? 그게 아니라 해외 축구를 보고 최용수 감독님 축구를 보잖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맞아.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막 지배. 왜 말년에 본머스식 축구 했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의 해외 축구를 정말 안 봐야겠다 다짐했어. K리그를 보는데 여기서 막 뭐가 올라와. 이걸 보는 내가 너무 개탄스러워. 근데 해외 축구를 안 본 날에 보잖아? 그럼 축구가 너무 갈급하니까 맞아. 축구가 조갈이 나니까 이걸 봐도 재밌어. 근데 이제 네 말대로 바르셀로나 그 당시 바르셀로나 축구 엄청 잘했잖아. 그걸 보다가 K리그를 보잖아? 내가 미쳤지. 맞아. 내가 이걸 또 보러 오다니. 그래서 저는 축구를 제가 중계 방송 없는 날에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직관 진짜 잘. 네, 맞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예. 알죠. 근데 저는 축구장 가가지고 축구를 안 봅니다. 축구를 안 보고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거 은근 재밌지 않아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차피 내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축구는 내가 중계 방송하고 있는 해외 축구보다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축구를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냥 TV 앞에서 카메라가 제대로 잡아주는 거 보는 게 해설이랑 곁들여가지고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여기선 축구 제대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의 분위기, 공기, 소리,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개이득이다. 그래서 다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한 차원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자면 강의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프로스포츠는 시간과 공간을 파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날 와가지고 굳이 내 아까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올만한 그런 유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인에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게 좋은 축구라는 서비스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그날의 분위기, 응원 소리, 내가 와서 푸드트럭에서 먹었던 붓고야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됐을 때 다음에 다시 찾게 되고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이게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내 팀과 결부가 돼서 나중에는 그냥 응원을 하는 내가 좋아지는 맞아요. 그게 낭만이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계 방송을 하면서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공기, 소리 같은 것들을 비록 이제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진 못하겠지만 제 중계 방송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음에는 내 중계 방송을 안 듣게 만드는 거. 다음에는 경기장에 가게 만드는 거. 내 중계 방송은 나중에 끝나고 와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봐도 돼요. 다시 보기로 봐도 되고. 근데 그날의 분위기는 가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진짜 공감 가는 게 경기를 이긴 날의 잔디 냄새가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그게 한겨울일지라 하더라도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승강 플레이오프 서울 갔을 때였거든요. 그 팔도 원정단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때가 너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렸어요, 경기장이. 엄청 추웠지. 너무 추운데 그때 그러니까 저는 입문을 하고 그 2018년도에 직관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성인이 될 때쯤이라서. 근데 그때 아이러니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저씨들이 경기장에 맨정신으로 못 보겠다고 N석에서 팩소주를 이렇게 막 주머니 이렇게 들고 와서 쭉 빨아먹고 씨발 하면서 축구를 보는 거예요. 맨정신을 못 보겠다고. 뭔지 알아. 엄청 추우니까 거기다가 응원은 해야겠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막 그 절규와 호물로한테 골 먹었을 때 그 분위기와 근데 돌이켜 보면은
살았으니까 낭만이 된 거긴 그렇지. 한데 저한테는 그때의 그 기억들이 오히려 저를 입문하고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기억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단단하게 만들어준. 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팬으로서 응원하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경기가 그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돌아보면 확실히 그날의 그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이 낭만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좀 그 틀이 확실히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네. 뭔가 좀 확립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못 찾고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의 노력이 뭐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의 뭐 노력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은 네. 그 요새 또 한창 불붙어 있는 게 추춘제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워낙에 또 잔디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추춘제를 반대하는 논리 저도 이제 추춘제는 약간 좀 아직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추울 때 못한다 이거 못 본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린가드 처음 왔을 때 2월달에 상암에서 경기했잖아요. 네. 인천전 네. 몇 명 왔습니까? 5만 명 넘게 네. 왔어요. 그러니까 추워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와요. 아, 맞아요. 날씨는 핑계예요.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축구 어땠습니까? 개노잼이었습니다. 서로 앉으려 그러고 다음 경기 반토막 났잖아요. 서로 앉으려 그러고 서로 잘하는 거 똥통 만들려 그러고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유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밌는 축구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오면은 재밌는 축구를 또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여기 오면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응원도 재밌고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게끔 만들어야 굳이 내 아쉬운 그 주말에 이틀밖에 없는 주말에 하루를 떼가지고 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 문화를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축구장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우리가 축구를 볼 때 하루를 쓰는 게 어쨌든 축구는 180분밖에 안 하잖아요. 180분이 90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90분을 보기 위해서 가는 시간 가서 자리 잡고 뭐 하고 결국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5시간에서 6시간은 최소 쓰는 것 같은데. 그냥 하루야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하루인데 결국 또 끝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끝나고 이제 뭐 뒤풀이를 간다던가 술을 한잔하고 축구를 이제 회상을 한다던가. 근데 이런 게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K리그가 유독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만의 생각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네. 좀 예민한 주제긴 합니다. 예민한 주제긴 한데 한번 슬쩍 얘기를 꺼내보자면 네. K리그가 비판받는 지점 중에 가장 뼈아픈 게 뭡니까? 산업적인 상업적인 네. 그게 없다. 메리트가 없다. 세금 리그? 세금? 네. 세금 리그. 네. 시민구단들. 네, 네, 네.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항상 말이 많잖아요.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그 시민들에게 그 구단이 있는 그 지자체의 시민들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금 들여가지고 저 엘리트 선수들 키워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왜 국위선왕이야? 그냥 지들 좋아서 나가는 거 아니야? 개인의 성취 아니야?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결국은 그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이지 국위선양이 아니고 저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반박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은 너만 그렇게 못 느낄 뿐이야.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저 선수들의 그 땀과 눈물을 보면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꼈고 감동을 느꼈어. 왜 최강원 선수가 굳이 판잣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은 성취하면 안 돼?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저 맞아요. 왜 못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드라마를 써야 되죠?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을 쓰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좀 얘기를 돌려가지고 결국 세금을 쓰는 이유를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카바티 네네.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아니, 뭐. 그 안양 예, 그 예, 예. 축구단 이제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최대호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안양이라는 도시가 지금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잠만 자고 어차피 다시 그 수도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양은 가라앉는 도시고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있고 실제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도 굉장히 심하고 안양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지를 못한다. 근데 FC 안양이라는 팀이
5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존속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걸로써 우리 축구팀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구단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시민들 시민들을 위한 뭔가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90분 축구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전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3-4모 모여가지고 상권 활성화도 좀 시켜주고 네. 제가 이제 사회학을 좀 배웠던 사람인데 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볼링장이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했대요. 네. 볼링을 와가지고 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볼링을 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동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뭐 볼링장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이 됐다 이게 아니라 약간 역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능을 하는 하나의 요소였다는 거죠. 근데 20세기 말에 오니까 볼링장들도 많아지고 볼링을 치는 인구들도 더 늘어났는데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은 약해졌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지 않고 그냥 와서 볼링만 치고 간다. 이게 나홀로 볼링장이라는 그 책으로 이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회학 쪽에서 되게 좀 반향을 일으켰었던 그 연구였었어요. 그게 하버드인가 어딘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된 게 좀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거였는데. 볼링장처럼의 그런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나중에는 종래에는 그런 시민 구단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 100번 동의하는데. 그래서 굳이 FC 안양이라든지 수원 FC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시민들 지자체의 결속을 위해서 경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경기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건전한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축구장이 그러면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플러스 제가 수원 FC가 일부에 이제 남아 있던 그 기간 동안 되게 높게 평가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약간 좀 쉽게 경기장을 가기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경기장 안에 그 막 놀이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런 거 있고 푸드트럭 안에서 그냥 먹고 사람들 그냥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당시에 들었던 이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수원 사는 이제 지인분이었는데 이제 자녀가 있는 아니 왜 아빠 나는 왜 수원 삼성 경기 보러 가야 돼? 나 수원 FC 그 놀이터 애들 놀러 간다는데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런 분위기 누군가가 가고 싶어하고 애가 가고 싶어하고 혹은 위에서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하고 가서 뭔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또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푸드트럭도 더 한두 개 더 늘어나고 근처에 술집 한두 개 더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축구팀이니까. 그건 그게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 맞는 네. 말이긴 한데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장을 더 찾게 만들까? 이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팀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때도 물론 이기는 축구가 재밌는 축구라는 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으로서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네. 파코 헤메스의 그 노파크 축구에 감화가 됐던 사람으로서 우리 축구장에 오면은 다른 데선 느낄 수 없는 뭔가의 재미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미없이 1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지더라도 진짜 재미있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철학 자체가 구단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독을 선임할 때 그리고 유소년 팀을 키울 때도 그 시스템을 만들 때도 야 우리는 이기는 축구보다는 재밌는 축구 특색 있는 축구를 하자.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나이브하게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그러니까 지난 10년의 서울을 돌아봤을 때 천천히 죽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세금 뭐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석희님 얘기랑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내 생각도. 근데 이 세금이 낭비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많은 K리그 팬들의 공통의 생각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호 그 이제 구단주님의
어떤 언행들에 있어서는 굳이 저런 얘기를 하셨어야 하나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있죠. 예, 축구 그건 팬이자 서울 동의합니다. 팬으로서. 네, 동의합니다. 근데 최대호 구단주님 같은 분도 이 축구 산업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 FC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세금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망원동에 대한 애향심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다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저의 인생 마지막 목표는 망원동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망원동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도 비슷하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FC 서울 홈구장이 있어서요. 근데 세금을 쓰는 어떤 구단이라 할지라도 그 경기장, 종합운동장이든 그게 어떤 축구장이 됐든 간에 그 지역 앞에서 태어난 사람이 축구 때문에 이 동네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망원동 서울 사람인 저도 그럴진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잠시 광주를 떠나지만 난 언젠간 다시 축구 때문이라도 광주에 가서 살 거야. 제 친구들 중에 전북 팬들도 되게 많은데 전북이란 구단이 굉장히 서울에 팬이 많습니다. 맞죠. 울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젠가 다시 전주에 가서 살 거야. 내 마음속 최고의 고향이야. 왜? 축구가 있으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맞네. 세금이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르게 쓰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세금 리그 논쟁이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그냥 뭐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세금이 쓰인 의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왜 써야 하는가. 이 축구단이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금을 쓸 때 논리가 축구, 그러니까 흔한 말로 되게 비하하는 말로 족쟁이들 월급 챙겨주려고 축구 공무원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말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되게 싫을 수 있어. 왜냐면 엊그저께도 저희 채널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뭐? 세금 리그라는 왕왕 달려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뭐 이분은 세금 구단들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님? 약간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는 알아. 근데 좀 방금 이 얘기가 또 다른 아이디어 전환.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좀 스파크가 튀는 얘기였어. 필라멘트에 잠깐 불이 잠깐 들어왔어. 재밌다. 그래서 세금을 도대체 얼마까지 써야 되는데 너네가 꼭 일부에 있어야 돼? 꼭 프로여야 해? 이런 논의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인 것 같고 그거는 또 다른 데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민 구단들은 축구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지원해주세요, 추경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우리 도에 시민들과 도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당신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대표적인 예시가 대구도 있지만 나는 김천이라 생각하거든요. 김천에 갔을 때 이제 김천 시민들이 원종 오는 팬들을 엄청 신기해하세요. 진짜 여기 축구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김천이 처음으로 이제 그 상무구단을 받았을 때 분위기였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걸 신기하셨던 분들이 수사불패에 들어가셔서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더라고. 왜냐면 김천시는 이제 평균 연령이 조금 높은 도시니까. 네.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하시거든. 우리 아들들 잠깐 김천에 있다 가는데 몸 건강히 전역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 이 축구를 볼 수 있어서 김천에 이 상무구단이 오랫동안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상무가 떠나더라도 축구단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게 세금구단의, 그러니까 세금구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세금을 쓰는 시민구단의 존재 의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왜 근데 그런 예시를 말하지 않고 좀 그런 건강한 토론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논쟁들이 되게 1차원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가 내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네 기분 긁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북측강장은 항상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는 여유론. 여유를 가져야 모든 게 재밌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캐스터님의 의견이라고 하고 그런 함의의 장을, 그런 논의의 장을 한번 아고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 가서 또 얘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좀 자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올 초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발전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결국
그 세금이든 뭐 사실 기업 구단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업 구단들도 어쨌든 그 자신들의 기업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뭐 어쨌든 문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 누리고 시민 구단도 마찬가지로 그 가가지고 또 즐기고 뭐 이런 방향으로 결국 가면은 또 언젠가는 또 잘 되지 않을까? 자생해야 됩니다. 자생해야죠. 네, 제가 그 탈골한 이제 그 전 꼴리건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롯데 야구 진짜 더럽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슛골입니까 탈골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슛골입니까 탈골입니까? 탈골입니다. 저는 슛골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탈골을 해가지고 NC로 건너갔거든. 제가 나는- 제일 싫어하는 부류예요. 나는 팬고 이전을 2번 한 사람이야. 빙그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롯데로 갔다가 이제 NC로 간 사람인데, 근데 야구를 보면은 야구를 못해도 그 팀은 굴러가요. 계속 10,000명 이상의 관중들이 오고 지는 거를 보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기장에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그죠. 탈골한 사람도 있고 슛골한 사람도 있고. 다 간단 말이야. 결국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그게 응원을 하는 내가 좋아져야 된다니까. 그치. 진짜.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든다. 제가 작년 말쯤에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축구장 가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이 축구를 못해서도 있지만 옛날만큼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내게 주는 감동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옛날에는 경기장 N석 계단으로 올라갈 때 떨리고 두근두근하는 마음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부터 떨렸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장과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덜 든 것 같아. 나에게 새로운 내가 경기장에 갈 요인을 좀 덜 제공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내가 응원을 해야 될 이유가 성적과 무관하려면 결국 구단들도 기업 구단이라 할지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죠. 낭만을 계속 주입시켜줘야지. 성적이 곧 낭만이다라는 명제를 구단들이 먼저 깨러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 성적 잘 나오면 팬은 모입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구단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부상 선수가 맥주를 따르고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지동원 선수 한창 우리 팀에 있을 때 지동원 선수를 활용하려면 그 GS25 편의점에서 맥주 모의해라. 아니 나는 그거 굉장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나는 부르거든. 저 통풍 때문에 맥주를 못 먹거든요. 아니 저 보니까 J리그 같은 경우에는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FC 도쿄 선수들이 퇴근길에 나와가지고 직장인들한테 인사하고 팜플렛 돌리고 있대. 저는 그게 저는 이것도 이제 정말 파격적인 얘기긴 한데 K리그 선수를 너무 건방져요. 야 이거 나왔다. 쇼츠 나왔다. 저 K리그 선수들 진짜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더 세게 얘기하면 니네가 갖고 있는 산업 규모에 비해 너무 고자세야. 취해야 될 스탠스는 나는 더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지 하는 것도 알지만 나는 정말 선수가 불쌍해 보인다고 생각할 지점까지 더 낮은 곳에 가야 된다 생각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북측강대 라이브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인천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면 인천은 부상 선수들이 진짜 맥주 따라주거든요. 저도 델브리지가 따라주는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 그게 되게 사소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선수가 불쌍하다고 여길 거야. 왜 부상 선수가 여기서 맥주 따르고 있어? 근데 그 불쌍하게 해야 돼. 그치.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 심지어 이제 인천의 팬이 아닌데도 델브리지가 따라주는 맥주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 팬이면 얼마나 잊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잊을 수 없는 시간들, 기억들을 만들어 줘야 돼. 이게 수가 쌓여야 스토리가 된다니까. 그 클리말라 선수가 작년에 이제 부상이었잖아요. 저는 스카이펍에 선수 보이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난 선수가 오는 거 말고 부상인 선수가 거기서 편하게 축구 보는 게 싫었어요. 저는. 너가 빠져서 내가 지금 불편하게 축구 보고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 편하게 축구 보고 있어?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사회공헌 활동 사실 자이 아파트에서 축구하는 거 그런 거 정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건방지다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재미없으면 팬들로 하여금 경기장 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어쨌든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팬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구단들 그리고 축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관점이나 그런 마인드도 많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준일 캐스터님께서 정말 찐 축덕이신 만큼 저희도 좀 더 관점의 전환도 할 수 있었고 뭔가 하나의 더 다른 관점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 1시간 정도는 더 떠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 네, 어쨌든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중계 방송하고 나와가지고 한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피곤함을 잊게 만드는 또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왜 북식광장을 또 좋아하는지 네, 또 여기서 또 이유를 찾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그러면-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2016년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나눴고 네. 이 축구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축구 팬들에게 소준일 캐스터의 한마디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축구장 많이 와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말이죠. 네. 역동과 감동은 캐치프레이즈에서 사라졌지만은 축구장에서는 여전히 있으니까요. 네, 와주십시오. 올해 수원 삼성은 승격을 할까요? 저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다른 방송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할 주제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K리그 2 이제 그 순위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제 K리그 1 순위 예측에 서울 3등 놓은 거 아시죠? 저는 5등 놓고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3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순위가 높은 팀들이 그 전북과 대전은 좀 확연하게 높아 보이고 네. 나머지 팀들은 그 밑에 있는 팀들이 더 약해 보여서. 상대적. 나름의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상스에 4팀을 더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포항, 그리고 어디 넣었냐? 강원 넣고 전 또 김천을 넣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김천 안 넣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넣었는데 이 팀들이 강해가지고 상스에 갈 거다라고 이제 놓은 게 아니라 다른 밑에 있는 팀들보다 이 팀들이 조금 더 나아 보여서 요겁니다. 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2026년 시즌에 우승팀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물어보고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삐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북!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이미 얘기했어. 난 전북이 우승한다고. 전북이 우승할 거고 K리그 2는 딴 데 가서 얘기할 거지만은 수원이 우승할 겁니다.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밀어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못한다?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 겁니다. 가능성, 당위성. 너무나도 부족하겠지만은 소준일 캐스터님의 발톱만큼이라도 따라가 보고자 흉내내 보고자 쓴 마지막 이 클로징 멘트를 드리면서 헌정해 드리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게 자문을 받았나요? 좀 받았어요. 저 혼자 하려니까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한 궁금하긴 번쯤은 하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걔네도 학습하잖아. 그죠? 거기 앞에다가 문구를 모든 달잖아. 문구를 다. 야, 내가 지금부터 약간 어떤 방송의 진행자야. 내가 지금부터 이 방송에 클로징 멘트를 쓸 건데 K리그 최고의 캐스터인 소준일 캐스터님의 풍으로 한번 만들어줘. 흉내를 낼까?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긴 시간 문제라고 한데. 봐요 저는. 어. 학습만 되면 지금쯤. 네. 시간 문제지. 그럼 한번 한번 헌정해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축구가 가진 낭만의 향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동화 같던 우승도 이름만으로 설레던 선수들도 그들이 쓴 기적에 웃고 울던 우리 자신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축구의 낭만이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낭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절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덜 뜨겁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축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말로써 남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K리그의 음유시인, 축구를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목소리, 오늘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소준일 캐스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PT 잘하는데? 약간 그 제가 쓰고 던진 거죠? 이거 권성욱 선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느끼는 게 맞네.